이렇게 카탈로그 캠페인만 8개가 돌아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카탈로그를 통해 발생한 총 매출은 5천만 원 정도이고 광고 수익률이 600% 이상 나오는 캠페인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카탈로그 생성이 완료되면 이런 화면이 보여지고요. 여기 보여지는 이 상태는 내 상품들이 카탈로그 광고가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를 보여주는 탭인데, 위에서 말씀드렸듯 카탈로그 광고가 불가한 카테고리의 경우 빨간색으로 노출 불가라는 표시가 보여집니다. 화면을 우측으로 쭉 넘기시면 내 상품의 다양한 정보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런 지표들을 확인하면서 특정 상품을 카탈로그 광고로 노출시킬지 말지를 결정하라는 뜻이고, 여기 보면 중고 리퍼 상품 탭에 숫자 1이 떠 있는데 네이버에 확인해본 결과 시스템 상 그렇게 보여지는 거고 실제 상품의 상태와는 상관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으니까 당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상품 연동이 모두 완료되었다면 다음으로는 좌측 상단의 두 번째 탭을 클릭하셔서 홍보 문구를 설정해 주셔야 합니다. 이 홍보 문구는 저희가 기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AI가 자동으로 추천해주는 문구들을 선택해서 사용하는 시스템이고요. 마음에 드는 카피라이팅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새로 고침을 하면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네이버에서 추천해줬다고 해서 무조건 써도 된다는 말은 아니고요. 관련 법령이나 광고 가이드에 맞는지를 사용자가 스스로 판단해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홍보 문구까지 모두 설정이 완료되었다면 우측 상단에 있는 광고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다시 네이버 GF의 대시보드로 이동하시면 되고요. 캠페인 이름은 카탈로그라고 기재를 해주시고 대표 URL을 설정해야 하는데 비지 채널을 등록해놨기 때문에 내 스토어나 브랜드 스토어 링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전환 추적 대상도 자동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링크를 클릭해주시면 되고요. 다음 브랜드 선택이 보이실 텐데 이것도 미리 등록을 해놓았기 때문에 클릭해서 설정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의 캠페인 추가 설정은 카탈로그 캠페인에서 필수로 설정해야 하는 항목은 아니어서 건너뛰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그룹으로 넘어가는데, 그룹은 보통 내 광고를 어디에서 누구에게 보여질 건지를 설정하는 곳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그룹 이름도 마찬가지로 카탈로그라고 기재를 해주시고요. 바로 아래에 오디언스 설정으로 넘어가시면 성별과 연령을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 나오는데요. 카탈로그 캠페인은 남녀노소 상관없이 내 스토어에 방문했던 사람들에게 광고를 다시 보여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굳이 처음 세팅부터 성별과 연령을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 설정 값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갑니다. 이어서 나오는 지역, 관심사, 구매 의도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굳이 설정을 해줄 필요가 없고요. 그 아래에 보시면 카탈로그 광고 자동 타겟 확장이라는 설정이 보이실 거예요. 이건 내 스토어에 방문했던 사람들만이 아니라 내 스토어에 관심을 보일 만한 고객들로 노출을 확장해주는 기능인데, 사실 아직까지 이 확장 타겟으로 성과가 크게 좋았던 적은 경험상 없어서 처음 진행하실 때는 이 항목은 선택하지 않고 집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래 디바이스나 계좌 위치도 지금은 건드리지 마시고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아래에 보면 입찰 및 예산 항목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카탈로그는 경험상 광고 오픈 초반에 노출량을 많이 확보하지 못하면 그 뒤로도 계속해서 광고가 잘 노출되지 않는 현상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출 초반에는 적정 CPC보다는 더 높은 CPC를 설정하더라도 초반 노출량을 꾸준히 확보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입찰 전략을 자동 입찰로 놓은 상태에서 아래의 비용 관리를 입찰가 한도로 변경을 해주시고요. CPC 금액을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이 적정 CPC라는 게 상품의 카테고리에 따라 경쟁도가 다른 거기 때문에 카테고리별 CPC도 차이가 꽤나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의 상품 카테고리가 뷰티, 화장품 계열이라면 1,000원 정도 설정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000원 정도로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외 나머지 카테고리는 500원에서 1,000원 사이의 금액을 설정하셨다가 노출이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중간중간 CPC 금액을 100원씩 공격적으로 증액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래도 적정 CPC 선을 잘 모르겠다는 분들은 비용 관리를 입찰가 한도 없음으로 설정하셔서 가장 비싼 가격에 노출을 시작해 보셔도 좋습니다. 저희도 자주 쓰는 방법인데, 오히려 초반에 CPC가 조금 비싸더라도 노출을 원활하게 하는 데에는 확실히 도움이 되고, 나중에 CPC를 조금씩 낮춰가면서 적정 CPC를 찾아나가는 방식으로 관리를 하기도 합니다. 그 밑에 게재 일정 및 방식으로 넘어오면 기간에서는 굳이 종료 일시를 설정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기한 한정 이벤트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상세 일정도 요일과 시간을 굳이 따로 설정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게재 방식은 일반 게재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어차피 수동 입찰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빠른 게재는 불가합니다. 다음 소재 선택 방식은 동일 그룹 내에 여러 소재가 등록되어 있을 경우 성과가 가장 좋은 소재에 광고 예산을 몰아줄 건지, 아니면 성과에 상관없이 모든 소재를 균등하게 노출시킬 건지를 선택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카탈로그 광고는 하나의 그룹 내에 하나의 소재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설정되어 있던 성과 가중 설정을 그대로 두고 진행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출 빈도인데요. 특정 한 명의 고객에게 내 광고를 하루에 몇 번 보여줄 거냐를 정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보통 1일 5회 노출을 설정해 줍니다. 아무래도 리타게팅이기 때문에 근시일 내에 많이 보여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른쪽의 단위는 그룹을 선택하든 소재를 선택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 마찬가지로 하나의 그룹 안에 하나의 소재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광고 그룹으로 두셔도 무방합니다. 확인 버튼을 눌러서 광고 소재 만들기로 넘어오시면 먼저 이름을 기입해 주시고요. 아이템 세트에서 등록되어 있는 카탈로그 아이템을 선택해 주신 후에 오른쪽 하단에 있는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모든 광고 세팅이 마무리됩니다. 카탈로그 아이템 연동이 완료가 되더라도 광고 라이브까지 최대 36시간 정도 걸릴 수가 있으니 연동된 지 얼마 안 된 상태라면 광고가 노출되지 않더라도 조금 더 기다려 주셔야 한다는 점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랄게요. 자, 지금까지 카탈로그 캠페인의 특징과 노출 지면 그리고 세팅 방법까지 아주 상세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카탈로그 성과를 2배 끌어올릴 수 있는 저희 마케팅 원정대만의 핵심 꿀팁을 몇 가지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꿀팁입니다. 우선 카탈로그는 스토어에 등록된 상품의 수가 4개 이상부터 광고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스토어 내에 상품 수가 4개가 안 되시는 분들은 스마트 스토어 내에 동일한 상품을 추가 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메인 상품이 1개짜리 단품으로 등록되어 있었다면 추가 등록될 3개의 상품은 각각 2개짜리 묶음, 3개짜리 묶음, 4개짜리 묶음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하는 거죠. 그런데 가끔 여기에 너무 깊게 빠지셔서 추가 구성에 따른 할인율을 적용하시려고 하시고 그에 따른 마진율을 계산해 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1개짜리 상품이 10,000원이었다면 2개짜리는 20,000원, 3개짜리는 30,000원, 4개짜리는 40,000원 지금은 이렇게 할인이 없이 등록을 하셔도 되세요. 이 상품 추가 등록은 카탈로그 광고를 집행하기 위해서 상품의 수를 맞추려고 하는 의도이지 추가로 등록을 한 제품을 셀링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2개, 3개, 4개짜리 상품을 추가 등록할 때 보통 1개짜리 메인 상품을 복사해서 등록을 하기 마련인데요. 이런 식으로 상품을 복사해서 등록하게 되면 4개의 상품에 모두 동일한 썸네일 이미지가 등록이 되게 될 겁니다. 문제는 카탈로그 캠페인에는 이미지의 유사율이라는 게 있다는 점인데요. 즉 네이버 AI가 카탈로그 광고의 상품 이미지가 서로 비슷하다고 판단을 하면 광고 노출을 잘 시켜주지 않는 원리인데요. 그런데 아까 카탈로그 아이템 세트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상품 이미지를 누르면 스토어에 등록된 상품 이미지와는 별개로 카탈로그 광고를 위해 보여지는 이미지로 수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 상품을 복사해서 등록을 하셨더라도 카탈로그 광고용 이미지는 서로 비슷해 보이지 않는 이미지로 하나하나 수정을 해서 광고를 집행해야 원활하게 광고를 노출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속옷 브랜드의 경우 별도의 검수가 들어가는데요. 상품 이미지가 속옷을 착용하고 있는 모델 컷인 경우에는 상반신만을 보여주거나 전신 이미지를 보여주어야 카탈로그 노출이 가능합니다. 즉 팬티를 착용한 모델의 하반신만을 보여주는 이미지는 광고 노출이 불가능하다는 뜻이죠. 이럴 때도 마찬가지로 카탈로그 노출용 이미지를 모델 착용 컷이 아닌 제품 컷만을 촬영한 이미지로 변경해주면 스토어 내의 상품 썸네일을 굳이 변경할 필요 없이 광고를 집행할 수가 있게 되니까 속옷류를 판매하시는 셀러분들은 팁을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꿀팁은 카탈로그 캠페인도 일반 배너 캠페인들과 마찬가지로 중복 세팅 디벨롭을 해줘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선 카탈로그 광고의 성과 데이터를 함께 보시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A업체 같은 경우에는 조회 날짜를 최근 한 달로 설정을 하고 카탈로그 캠페인만 보여지도록 이렇게 캠페인 목적을 필터링하면 제1상단부에 광고비를 30만원 정도 사용하고 매출은 1,600만원 정도가 나온 광고 수익률이 5,000%가 넘는 캠페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효율이 정말 잘 나왔죠. 그런데 그 아래를 보시면 그 캠페인뿐만 아니라 다른 카탈로그 캠페인들이 총 3개 정도 세팅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계정을 통해서 보여드리면 이 업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조회 날짜를 최근 한 달 그리고 카탈로그 필터링을 하면 이렇게 카탈로그 캠페인만 8개가 돌아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카탈로그를 통해 발생한 총 매출은 5천만원 정도이고 광고 수익률이 600% 이상 나오는 캠페인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카탈로그 캠페인을 처음 세팅할 때는 말씀드렸듯이 성별, 연령, 노출 지면 등을 별도로 세팅하지 않은 논타겟 상대로 노출을 시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논타겟 상태에서 성과가 잘 나왔다면 성과가 잘 나왔던 성별, 연령, 그리고 지면에 따라서 카탈로그 캠페인을 중복 세팅을 해주는 것입니다. 카탈로그 캠페인의 성과 분석은 대시보드 좌측에 있는 성과 리포트로 접속을 한 다음 처음 광고를 집행했던 카탈로그 캠페인의 모든 집행 기간을 포함할 수 있게끔 날짜를 설정해 주시고요. 분석 단위는 캠페인, 기간은 전체,
게재 위치는 매체 그룹 및 게재 위치, 오디언스는 연령 및 성별로 설정을 해준 상태에서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럼 아래에 전체 캠페인에 대한 데이터가 쭉 보여질 텐데 이때 우측에 있는 필터 추가 버튼을 눌러주신 후에 내 카탈로그 캠페인의 캠페인 아이디를 입력해주면 해당 카탈로그 캠페인의 연령, 성별, 지면별 성과 데이터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데이터를 조회하였는데 남성보다 여성이 더 반응이 좋았다면 두 번째 카탈로그 캠페인을 세팅하는데 성별을 여성으로만 세팅을 하고 광고를 등록하는 거죠. 또 성별에 따른 성과와 노출 지면에 따른 성과까지 종합적으로 경우의 수를 조합해서 더 뾰족한 타겟으로 카탈로그 캠페인을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여러 개의 카탈로그 캠페인을 통해 추가적인 매출을 발생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홍보 문구입니다. 카탈로그도 다른 광고 배너들과 마찬가지로 CTR, 즉 클릭률이 좋아야 CPC가 낮아지는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받기 때문에 클릭을 많이 받을 만한 자극적인 카피가 나올 때까지 홍보 문구를 계속해서 새로 고침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미지 소재나 영상 소재를 통해 스토어의 고객 유입을 계속 늘리면서 광고를 하시게 될 텐데 그럴 때마다 중간중간 카탈로그 관리에 들어가셔서 이 홍보 문구를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줘야 합니다. 초반에 뜨던 문구보다 더 디테일하고 자극적인 문구로 AI가 계속해서 추천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즌성 제품을 판매하고 계시다면 상품의 적정 계절에 맞춰 반드시 온오프 처리를 해줘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말아주세요. 시즌이 안 맞는 상품들이 계속 고객들에게 보여진다면 엉성한 브랜드로 인식되어 고객들의 신뢰를 잃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총 2편의 영상을 통해 카탈로그 캠페인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보고 넘어가시는 게 아니라 영상을 따라서 실제 광고를 등록해 보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럼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